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천억 부자가 알려주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빨리 부자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그렇죠. 보통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투자 실패가 바로 그 빨리라는 단어, 그 조급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빨리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은 시야를 극도로 좁게 만들거든요. 아, 터널 비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터널 비전이요. 오직 눈앞의 목표만 보이니까 주변의 위험 신호는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분석 대신에 감정적인 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바로 그 순간 투자가 투기로 변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로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조급함이라는 게 그냥 나쁜 습관 정도가 아니라 이건 투자의 가장 큰 적이네요. 그렇죠. 그럼 이 조급함을 극복한 부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그 역설적인 진리들을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 역설. 리스크가 가장 클 때가 사실은 가장 작을 때다. 이건 정말 상식이 반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모두가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고 환호하는 활황장.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가 환호하는 시장은 마치 10,000원인 파티장과 같다는 겁니다. 10,000원인 파티장이요? 네, 발 디딜 틈도 없이 시끄럽고 다들 즐거워 보이지만 사실은 언제 압사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아, 거품이 바로 그런 대중의 광기송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폭락장은 텅 빈 파티장 같은 거예요. 모두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간 무섭고 스탄하죠. 하지만 바로 그때가 훌륭한 자산이라는 보석들이 바닥에 헐값으로 널려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공포 속에서 보석을 줍는다. 와, 멋진 비유네요.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팔 때 혼자 산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워런 버핏의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유명해서 좀 진부하게 들릴 정도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주요한 차이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감한 게 아니면요? 미리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을 막 던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패닉에 빠져서요. 근데 그 물량을 받아낸 매수자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 수준이 아니라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였어요. 아, 시나리오요? 네, 승자들은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만약 시장이 30% 폭락하면 나는 A 기업 주식을 얼마에 사겠다. 이런 구체적인 쇼핑 리스트를 이미 다 작성해 두었다는 거죠.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성의 문제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공포를 이기는 게 아니라 공포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놓는다. 자, 그럼 두 번째 역설로 넘어가 보죠.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경영자와 동업하는 것이다. 네, 이 관점의 전환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분기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식의 가격 그래프만 보잖아요. 오늘 얼마에 사서 내일 얼마에 팔까? 시세 차이 게임으로 접근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투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의 회사에 지분으로 참여해서 그 성공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동업이라는 겁니다. 동업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 어떻게 한 회사의 경영자처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런 동업자 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좀 비현실적이진 않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고 그 점에 대한 조언도 있습니다. 모든 회사를 막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대신에 동업자의 관점으로 딱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과연 인수하겠는가? 아,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것인가? 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 아니라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현금 창출력 같은 것들이요. 와, 그 질문 하나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냐면 단기적인 노이즈를 걸러주는 아주 훌륭한 필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역설로 가보겠습니다. 달걀을 나눠 담았는데 왜 전부 깨지는가?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을 것 같았어요. 여러 종목 주식을 사는 게 위험한 분산일 수 있다니요. 그 선반 비유가 정말 탁월했죠. 수십 개 주식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건 수십 개의 달걀 바구니를 주식시장이라는 단 하나의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에요. 아, 선반이 하나다. 네, 평소에는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처럼 선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오면 바구니가 몇 개든 소용없이 전부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분산의 함정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산 배분이라는 건 선반 자체를 여러 개 두라는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주식이라는 선반이 흔들릴 때 꿋꿋이 버텨줄 채권이라는 선반, 또 다른 성격의 부동산이나 원자재, 그리고 가장 안전한 현금이라는 선반까지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보유할 때 비로소 어떤 시장 충격에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역설을 통해 부자들의 생각법을 엿봤는데요. 결국 이런 역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승자와 그렇지 못한 패자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마인드셋, 자본의 질, 그리고 매수 타이밍. 먼저 패자들의 마인드셋부터 짚어볼까요? 패자의 마인드셋은 한마디로 휩쓸리는 군중입니다. 휩쓸리는 군중이요? 네, 요즘 다들 한다는데 그거 사서 돈 벌었다던데 이런 식이죠. 자신의 투자 원칙이나 계획 없이 남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던져 넣는 겁니다. 주식시장을 거대한 카지노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돈은 그 성격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자본의 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걸 펌지낮은 돈이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 몇 달 뒤 써야 할 결혼자금, 심지어 대출받은 돈까지. 이런 돈들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이런 돈으로는 절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과 품질 낮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 매수 타이밍도 엉망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패자들은 늘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그러니까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뒤늦게 사며 하죠. 그리고 쌀 때 많이가 아니라 오를 때 조금 삽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주 작은 하락에도 공포를 느끼고 손절매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실패의 공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승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죠. 마인드셋은 어떻게 다른가요? 승자의 마인드셋은 앞서 말한 동업자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투자자가 아니라 경영자라고 생각하죠.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경쟁사는 누구인지,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과일이 익기를 기다리듯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 마인드셋을 가졌으니 투자하는 돈의 성격도 당연히 다르겠군요. 품질 좋은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돈일까요?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이라고 묘사하더라고요. 돌같이 단단하고 무거운 돈이요? 네, 그러니까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전혀 쓸 일이 없는 완벽한 여유 자금을 의미하죠. 이 돈은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오히려 배당금을 받으면서 시간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승자들의 매수 타이밍은 뭐 불보듯 뻔하네요. 패자들과 정반대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쌀 때까지 기다립니다. 폭락장은 그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인 거예요. 모두가 겁에 질려 우량 자산을 헐값에 던질 때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둔 쇼핑 리스트에 따라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승자와 패자의 길은 정말 명확하게 갈리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자처럼 투자할 시간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장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시장 자체가 되어라. 이 조언이야말로 정말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월스트리트 저널 통계를 보면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 중 무려 85%가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대요. 85%나요? 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이 시장의 평균만큼만 수익을 내도 중간이 아니라 상위 15%에 속하는 뛰어난 투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와, 85%의 전문가를 이긴다니 이건 평균이 아니라 엄청난 상위권인데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인덱스 펀드, ETF를 매달 월급날 꾸준히 사모으는 거죠. 아, 인덱스 펀드요? 네, 이 전략의 놀라운 점은 생존 편향이 자동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생존 편향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S&P 500 지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은 자동으로 퇴출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적인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죠. 즉, 이 지수는 스스로 정화하고 진화하는 자기 청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좋은 기업을 골라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워런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 역시 재산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 였을 정도니까요. 정말 강력하고 현실적인 전략이네요. 하지만 이런 전략조차 실행하기 전에 내가 과연 투자를 할 준비가 된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승자의 자격 테스트 5가지 질문이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5년 이상 쓰지 않을 돈이 있는가? 둘째, 수입이 일정한가? 셋째,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가? 넷째,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인가? 다섯째, 신용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가? 이 질문들이 투자의 기술이 아니라 투자의 자세를 묻고 있죠. 특히 3, 4, 5번 질문에 예라는 답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은 아직 투자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 시작조차 하면 안 된다. 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은 모든 판단을 망치고요. 귀가 얇은 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을 쓴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자를 내면서 복리의 무서움을 반대로 체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복리를 논할 자격은 없겠죠. 투자를 공부하기 전에 자신의 삶과 재정 상태를 먼저 정돈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결국 투자는 튼튼한 삶의 기반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규칙, 절대로 다시는 가난해지지 마라. 이 말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기회와 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고금리 부채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고금리 부채요? 네, 오늘 뭘 먹을지 어디에 살지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는 건 기만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요즘 유행하는 워라벨 같은 달콤한 위로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20대와 30대의 안일한 워라벨이 40대 이후에 혹독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죠. 당신이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부모님도 국가도 아닌 당신 자신이 인생의 유일한 책임자입니다. 그러니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록하고 개선하라고 독려합니다. 그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길의 진짜 출발점이라고요. 정말 강력한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에 숨겨진 역설적인 진실들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속도를 버릴 때 진짜 속도가 나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진짜 기회가 오며 단기적인 투기꾼이 아닌 장기적인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라면 과연 우리는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심리를 단련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